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든 아니면 구직을 하고 있든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무직이 됩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말이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아주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직장 동료들과 잠깐 스몰 토크를 하는 시간에 말이죠.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이봐, 그 얘기 들었어? 김상무는 은퇴하고 집에서 쉬는가 싶더니 삼식이 돼서 와이프한테 맨날 혼난다더라. 그래서 아침부터 등산 갔다가 점심 밖에서 먹고 늦게 들어온다던데. 와이프가 엄청 눈치 주나 봐. 이 친구야, 작년에 퇴직한 최 부장 얘기 못 들었어? 하도급 협력사 가서 일하고 있다더라. 지난번에 옆팀 박 대리가 협력사 미팅 갔는데 최 부장이 영어 봐서 아주 불편했다고 그러던데. 아니, 그 사람들은 회사에 있을 때 맨날 골프 치러 다니는 얘기만 하더니 그래서 좀 먹고 살만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나 보지. 은퇴하면 좀 편히 살 것 같던 선배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괜시리 뜨끔하다가도 에이, 나는 아닐 거야, 난 아직 젊은데 뭐 라고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 년 전 오랜만에 만난 저의 40대 후반의 회사 선배가 그러더군요. 그 선배는 제가 신입 때부터 같은 팀에서 일했던 선배였습니다. 그때 그 선배의 나이가 3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저희 지금 나이쯤 되겠네요. 그때 선배님이 해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선배님들이 좀 먼저 가르쳐 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지. 이걸 왜 안 가르쳐 줬지? 50이 다가오니까 퇴직 후가 정말 무섭다는 거 말이야. 그리고 은퇴 준비 좀 미리 하라고 선배들이 좀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말이야, 너도 늦기 전에 보험도 가입하고 저축도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해 두란 말이야. 이런 말이었죠. 제 선배가 당시에 몇 가지 조언을 더 해주셨지만 제가 당시에 듣고 느꼈던 건 선배님 진짜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고 잘 모르시는구나 였습니다. 은퇴뿐만 아니라 잠시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에도 불안감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본적인 불안감은 일을 멈추어도 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나 일 겁니다. 이런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건 바로 소득이겠죠. 잘 아시다시피 소득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를 통해 얻는, 지금 얻고 계신 소득과 이 자산을 통해서 얻는 소득 말이죠. 지금 후에 한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법.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 두려움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영상을 통해 그 해답을 알아보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요. 앞서 제가 회사 선배님 사례를 말씀드렸죠. 이 선배님의 가장 큰 고민은 퇴직 후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몇 가지 연금성 보험,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을 가지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종종 치면서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오해 말이죠. 앞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아주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은 그냥 보너스 개념인 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줄어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셔야겠죠. 연금저축보험과 같은 간접 투자 상품에 굉장한 신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간접 투자 상품들에는 굉장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운용수수료라는 것이죠. 매우 슬프지만 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입사와 동시에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그것도 매월 30만원씩 납부했죠. 20대 후반에 매월 30만원씩 납입하는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도와준 그 담당자도 제가 30만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란 눈치였어요. 괜찮냐고 걱정해 줄 정도였죠. 저는 당시에 30만원 없는 셈 치고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꼬박꼬박 납부를 했죠. 매월 30만원이요. 왜 10년이냐고요? 그 전에 해지하면 오히려 원금이 깎이는 이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을 버텼습니다. 최저 보장 이율이 2.5%인데도 말이죠. 그 밖에도 비과세 혜택도 있고
그럴듯했거든요. 제가 가입했던 2012년도부터 그리고 2021년도까지는 금리가 계속 내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가 돼서야 기준금리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죠. 화면에 보이는 건 제 10년치 납부 금액입니다. 원금 3,600만 원을 납부했고 황금 예상 금액은 당시에 약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해지 환급금은 3,706만 3,270원이었습니다. 300만 원 어디 갔냐고요? 운용수수료로 다 가져가 버리더군요. 그렇다고 지금 가지고 계신 장기 저축성 보험 이런 상품들을 당장 해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현금을 어느 정도 계속 갖고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상품을 유지했던 거니까요. 여기서 반드시 내가 수익을 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장기 저축 상품을 가입해 두셨다면 지금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인지 말이에요. 저처럼 운용수수료로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상품은 어떨까요?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 꾸준히 넣어두면 퇴직 후에 유용할 거라는 이 지인의 추천, 혹은 회사에 방문한 연금을 파는 영업사원의 멘트, 그리고 회사에서 일부 부담하고 자동으로 가입을 시켜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쯤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연금이란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적인 소득 보장 수단 중 하나죠. 그중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국민연금 다음으로 노후 준비에 중요한 연금으로 꼽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퇴직연금 사업자별 운용 수익률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한번 살펴보시죠. 수익률이 어떻죠? 개판입니다. 개판. 그야말로 개판이요. 보시는 표는 운용사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 IRP의 1년, 5년, 10년의 연간 수익률이죠. 10년간 운용을 했는데 연간 3% 미만의 수익률입니다. 아니 그래도 수익 냈으니까 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선생님, 물가 상승률이 그보다는 높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 10명 중 7명은요 가입 후 한 번도 상품을 교체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운용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건 손실을 내건 고객이 불만이 없으니까 굳이 힘들게 수익을 낼 필요가 없는 돈이 된 거죠. 그럼 운용사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바꿀 수는 있죠. 그런데요, 가입자가 회사에 요청을 해서 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 전체 또는 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서 회사 내 퇴직연금 규약 변경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 누가 이런 불편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자가 수익률을 책임져야 경쟁체제가 가능하다. 국민노후 통합관리할 연금청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책임져라. 이런 기사들도 보이고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당장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어쩌라는 거냐? 직장을 다니는 분이라면 퇴직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 직장을 지금 찾고 있는 분이라면 미리 좀 생각을 해두셔야겠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노후에 좀 쉽게 가면 안 되겠어? 네,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이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면요,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보다 더 긴 노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축성 보험, 퇴직연금, 국민연금 이런 수익률로 지금과 같은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을까요? 물가 상승률보다 못한 수익률로 말이죠. 거기에 수익률도 저조한데 운용수수료까지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식시장에는 일찍이 이런 속담이 유행을 했습니다.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은 조정장에 사라지고, 조정 매매를 하는 사람은 추세장에 사라지고,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은 급등 속에 사라지고, 투자 방법이 있는 사람은 실행 속에 사라지고, 주관적 의견에 의지하는 사람은 직감 속에 사라지고, 투자 방법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거래를 하다가 사라진다. 이런 속담이요. 그럼 다 죽는다는 얘기 아니냐? 주식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속담이 완전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초보 투자자가 투자를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부딪히는 문제를 아주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때때로 변하는데 내 기준을 계속 바꿔가면서 시장에 맞서면 수익을 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충분한 지식과 경험으로 무장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아는 투자자만이 번 돈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좋은 방법을 정한 후에 끈기 있게 지속하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사람의 성격은 저마다 모두 다르죠. 늘 평온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늘 바쁘고 안달복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달복달한 사람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장기 투자하기가 어려울 테고, 평온한 사람은 단기 투자는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게 되니까 힘듭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성향인지 우선 파악을 하고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투자에 대해 공부하면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이런 노력 없이 노를 평안하게 따박따박 돈 나올 구멍을 찾고 계신다고요?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회사에보다 더 적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보아주신 분들에게는 한 가지 팁을 드릴까 합니다. 아직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당장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자산 배분을 항상 강조합니다. 적어도 저축성 보험, 퇴직연금, 국민연금의 수익률보다는 나으실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요? 아무것도 모르시겠다고요? 저는 주변에 이런 분들께 항상 이 책을 권합니다. 바로 이 책이죠. 보이시나요? 오늘 요약은 이렇습니다. 연금 상품 관련 약관을 다시 보자. 수익률 확인해보자. 그리고 너무 믿지 말자. 퇴직하면 늦다. 투자 시장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많이 경험해두자. 그리고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자. 였습니다. 늦었다고 진짜 늦을 때까지 너무 늦지 마세요. 지금 당장 작은 실천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후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줄 자산을 만들기 위해 계속 좋은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이전 영상들과 앞으로 만들어질 영상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